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도를 방문한 소식,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의 피습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잠시 전에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신년 인사회의에 참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팬클럽 등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동훈이 팔 다 빠진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 가는 곳마다 지금 1000명, 2000명씩 지지자들이 모여들어서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을 찍자라고 하는 바람에 이 한동훈이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줘야 하니까 팔 다 빠진다. 지금도 1000명 이상이 몰려서 한동훈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동훈을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탤런트 손석구죠. 손석구의 출세작이다 이렇게 꼽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자신이 자주 봤는데, 거기에 경기도의 아주 먼 산골 같은 곳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삼남매의 이야기가 있다. 경기도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곳이다.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손석구 탤런트가 등장을 했고, 나의 해방일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경기도 부분에 핵심을 찔렀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한동훈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비전. 격차 해소입니다. 교통이라든지 환경, 각 분야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격차는 해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그래야 동료 시민의식이 싹틀 수 있다. 유지될 수가 있다. 합리적인 격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격차는 해소해야 된다. 비합리적인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 경기도이다. 경기도가 워낙 큰 지역이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경제 이런 부분에서 비합리적인 이런 격차를 줄여 나가야 경기도에서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공학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된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철수, 송석준, 유이동, 김학용, 서정숙을 보유한 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에 몇 명 없는 의원들 이름을 모두 이렇게 꼽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도에 가서 오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아주 적확했다라고 보입니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 1400만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이 비합리적인 격차다. 교통, 문화, 안전, 경제 등에서 이 경기도가 앓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해법을 제시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의 문제도 해결되고 국민의힘도 이길 수 있다. 민주당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시하는 해법은 약속어음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현찰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지역마다 가면서 약속어음, 현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유가 괜찮다라고 보이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라고 하는 탤런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드라마를 잘 끌어왔다. 비유가 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을 아끼는 팬들이 지금 우리 동훈이 팔 빠진다라고 걱정을 할 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기념사진을 찍자라고 하고 있고, 일일이 한동훈이 모두 응해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 열풍이 실감이 나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한 이 격차 해소,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격차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정당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격차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격차가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연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합리한 격차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특혜입니다. 기득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부산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긴 것, 이 특권에 대해서 전국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지금 뭐 광주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광주 의사회에서는 아예 가짜뉴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특권을 내려놔라. 왜 내로남불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느냐. 연일 지금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장경태 등은 나서서 또 국민들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부산대 병원을 패싱을 한 것이 그 부산대 병원의 응급 환자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황제 헬기를 타고 패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경태가. 그 다음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홍준표. 홍준표는 나서서 이재명이 이렇게 국가의전에서 8위에 해당하는 이런 의전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헬기를 좀 탄 걸 가지고 특혜라고 하느냐. 유치하다. 부산대학의 의료기술, 의료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이재명의 지금 거짓말, 특혜, 특권 여기에 홍준표가 그걸 비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지금 민주당 대변인입니까? 장경태나 홍준표가 뭐 다를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장경태나 뭐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중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 끝에 아주 공정한 사람으로 골랐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영환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을 패싱한 것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느냐. 황제 헬기를 탔다. 이용을 했다. 서울대병원의 일부가 서울대병원이 지금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 서울대병원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곧 아마 서울대병원 내부에서 공익제보가 잇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정보도 각종 이 치료 부상 어느 정도인지 이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서 지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제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지금 부산의사회에서 어제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서 서울의사회에서도 이건 특혜 이송이다.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했다. 광주의사회는 한술 더 떴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부산대병원에서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재명이 만약 중증이었다면 당연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런 중증이 아니고 경상이었다면 헬기를 이용할 이유는 없었다. 지금 광주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지금 의사들이 이 의료 체계를 생각하는 의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더 이상 운운하면서 핑계만 대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데다가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다. 각종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형태의 이재명 치료를 놓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뭐 전략 그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정보 보안 또 자신들의 어떤 작전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서울대병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자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부산대병원의 그 응급 환자들 그 편의를 위해서 자신이 서울대로 비켜준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로 비켜줬다라고 합니다. 119 헬기를 이용해서. 이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정말 따끔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민주당을 비호하고 있는 홍준표나 이준석은 저게 지금 정상적인 정신 상태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벌써부터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 이 재판부에서 이재명 재판을 이재명의 건강 상태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진단서 한 장 보지도 않고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측에 어제 했습니다. 정확하게 병문안을 가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병문안을 하는 것, 이건 지금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진영 정치, 이런 뭐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의 답변이 지금은 굉장히 좀 심각해서 병문안 오기가 힘들다, 면회를 하기가 힘들다, 상당 기간 면회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이게 이재명 쪽의 답변입니다. 이걸로 미루어 봐서 이재명이 상당 기간 입원을 할 것으로 입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지금 많은 전문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의 저 정도의 부상이라면 빠르면 3, 4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퇴원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재명의 이 입원이 일주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지금 입원 쇼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 이 기간을 가지고 오늘 정확하게 이 한동훈의 병문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번 시기를 굉장히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려가 됩니다. 이 재판 지연 또 검찰의 수사를 지연을 시키고 지금 이낙연을 비롯해서 반명 의원들을 탈당을 하겠다,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퇴원하기 전이라도 탈당을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곧 광주 5.18 묘역을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이 광주를 방문하는 이유는 아마 탈당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탈당 생각을 굳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병상정치, 이번 쇼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다. 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재명 측 대응은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왜 자신을 비판하느냐, 비난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까닭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